더 이상의 출산은 없다. 외동아이로 키우겠다고 결심한 국장님들께 확신을 드리는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킨더부스입니다. 아이가 하나면 아이가 둘인 식구들에 비해서 육아가 훨씬 쉬울 것 같다고 하지만 쉽지 않죠? 네. 원래 아이가 둘, 셋이 돼야 훨씬 더 쉽잖아요. 아이 하나면 평생을 같이 놀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외동아이 키우는 건 부모로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육체적으로 조금 덜 힘든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외동아이도 나름의 고충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계획했던 게 아니었어서 그런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고민이 계속 있었고요. 아이한테 뭔가 미안하다는 생각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외동인 아이를 내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키우는데 왜 미안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저도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제가 없는 외동아이는 뭔가 이기적이다, 예의가 없다, 그리고 특히 어른들께 외롭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가령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 이제 딱 갔을 때 형제가 있으면 그래도 둘이 같이 놀겠지만 저희 아이는 집에서도 혼자 놀고 놀이터에 가서도 또 혼자 놀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뭔가 미안하단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외동아이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어른들이 뭐 애 하나 데리고 다니면 애 하나냐고 물어봐서 네. 그렇다 그러면 못 쓴다는 말부터 하시잖아요. 네, 못 써. 맞아요. 이러는데 뭘 못 써? 하나 굳이 뭐 그런 느낌? 어떤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에 요즘 갈수록 외동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외동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또 유난히 예의가 없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가 있어도 유아기에는 또 동생이 태어나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기 거를 챙기려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외동이지만 가족들과 더불어서 지내다 보니 사회성이 좋고 예의 바른 친구들도 많거든요. 외동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근거가 없대요. 그래서 부모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형제가 있는 아이라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며 키운 아이는 자기중심적이거나 독선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아이의 사회성이 형제 자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돌이켜 보면 예전에 그렇게 형제 자매가 많았던 우리 큰아빠들 형제 자매가 많았지만 늘 독재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드라마에서도 캐릭터가 조금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네. 그려지는 맥락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논문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외동아이들이 오히려 성취 동기와 자존감이 더 높은 것으로 연구가 되었더라고요. 또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 심리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자존감도 높고 또 형제 간의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또래에도 관대하다고 해요. 듣고 보니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유아기에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라는 자존감이 네. 아이에게 절대적인 격려와 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알게 모르게 네.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를 비교한다거나 본능적으로 경쟁심이 생기기 마련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공정하게 키우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은 또 우리가 주지 않은 상처를 스스로도 받기도 하니까 또 굳이 또 고려해 본다면 외동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관대하게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우리 아이 외롭지 않을지 미안해하며 형제를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외동아이 키울 때 신경 쓰면 좋을 만한 육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리 외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사회성 부분에서 좀 걱정을 하시게 마련이 될 텐데요. 저는 사실상 특별하게 사회성을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집안 분위기 자체가 좀 가족끼리 자주 어울리는 분위기이다 네네. 보니까 뭐 사촌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또 저의 사촌들까지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는
이제 당연스럽게 뭐 사촌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우리 가족이라고 이제 그렇게 꼽았거든요. 그렇게 같이 잘 어울려서 놀았고요. 놀이터를 가게 되거나 새로운 곳을 가게 됐을 때, 또래를 만나게 됐을 때, 네가 먼저 같이 놀자고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먼저 권유해주면 아이가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친구들과도 쉽게 놀이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두루 지낸 것이 아이에게는 조금 사회성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사회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함께 더불어서 공존하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외동아이를 키울 때 애완동물을 함께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애완동물을 돌보는 일을 아이에게 맡기면서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돌보고 또 배려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도 기르겠지만, 사회성의 기본 자체가 배려와 공존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아이에게 챙기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함께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세요. 나도 가족이라는 팀의 일원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을 갖추게 됩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 꼭 아이가 수저를 놓게 한다든지 네. 가족들 물을 먼저 챙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간단한 것들이라도 꼭 하도록 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배려, 또 협동을 알게 되니까 아이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건 외동아이든 둘이든 셋이든 꼭 알아야 되는 가족 간의 배려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또 워낙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잘 길러줘야 할 것 같고요. 예전에 외동아이 키울 때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충분한 응석을 부리는 것이 단단한 마음의 토대를 만들어준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응석을 부리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마음의 에너지가 쌓이는 것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응석은 아마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투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사랑이 담긴 포옹이나 스킨십,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투표 약으로 활용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외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을 아이에게 어루만져 주라는 뜻으로 허용하고, 그리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것으로 부모에게 또 교육적 지침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아이를 양육하신다면 어떤 아이를 키워도 어떤 상황의 형제자매라도 잘 키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외동아이는 아무래도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과 발달에 맞춘 다양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또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기는 것이 많다 보니 아이는 부족이나 결핍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데 미리 먼저 사주지 않는 것,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아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심심할 것 같다라는 저의 미리 짐작으로 장난감을 미리 많이 사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원하는 게 생기지도 않고 뭔가 필요한 것도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장난감을 꼭 필요에 의해서만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제한을 뒀더니 이제 오히려 조금씩 이제 귀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외동아이 키울 때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육아법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 오늘도 사랑해 하며 꼭 안아주시고 행복한 육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